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서로 모르는 분도 많을 줄 압니다. 저는 대충 압니다. 지금 계시는 중에 저명한 교수님이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5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장급으로 근무하셨던 분, 그 외에 고명하신 분들 많습니다. 서로 모르더라도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인생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다가도 어려울 때는 다 도망치던데 이번에도 핑계가 되니까 정말 도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속이 깊은 분들이라서 저는 마음속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몇 년 동안 사는 분들에게는 사는 동안에는 여기 오신 분들과 더 깊은 교훈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직에 42년 있었습니다. 42년 동안에 영재를 제일 많이 길러낸 데가 5년 근무했던 경북고등이었습니다. 경북고등에 연락했다 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 또다가 막 해가 또 정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막이 잡고 일할까 싶어요. 연락 한 사람도 안 했습니다. 좀 겁이 나요. 행사하는데 연락하면. 그래서 안 했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어떻게 소식을 듣고 한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한 분이 황원보 목사님, 이 경북고등 출신으로 제가 연락도 안 했는데 알아서 합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20대 때에 정말 순수하게 내 몸을 던져서 가르쳤던 제자, 한없이 가난하고 시골에 조그마한 농가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아이 둘 낳고 할 때까지 정말 가난하게 살 때, 그때 제자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여기 이기광이라는 사람, 울산 법원장 했는 이 사람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울산에 변호하러 간다고 못 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구리에서 많은 사람들, 다 그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순수할 때 그 마음을 주고받았던 그 사람들이 참 인간관계다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자유를 뒀습니다. 이 자유를 둔 것은 사실은 저희 큰 스승 김현석 교수님이 35살이고 제가 15살 때에 저한테 던져준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물론 저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효생을 상대로 그걸 오늘 저는 풀겠습니다. 김현석 선생님이 생애를 보면 알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5살까지 사흘에 한 번씩 까무라치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했던 것이 살고 해서 기적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기적적인 삶도 20대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서양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너는 오래 살고 싶거든. 교회 봉사해라. 그러면 너는 네 살고 싶을 때까지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한 것이 백선을 살고 있습니다. 허약한 체질, 100m를 못 달려가지고 쓰러져서 엄마가 업고 달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구나 20대 때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아서 이제 좀 살가 하는데 소련 공산군이 들어와서 이제 공산화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아이를 들쳐오고 부부가 도망을 쳐서 38선을 넘어오게 된 것. 그때부터 35년 동안 살아온 것을 보면은 이분은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왔고 그 자유를 위해서 강의를 하고 다녔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정한 제목은 실은 65년 전에 이 큰 스승님이 나한테 던져준 그걸 오늘 풀이해볼까 합니다. 그럼 그걸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 5페이지에 보면서 지금 오늘 못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못 가니까 이 강의를 한 걸 녹화해서 정보가 하면 좋고 중요 부분을 꼭 그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달라 해서 지금 저기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녹화하는 사람은 진주에서 제가 가르친 제자 여기 장창환 야로중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걸 만들어서 자료를 갖고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 만들기 위한 녹화 마치고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 내가 묻거든 답하는 신용이라 소리를 한번 내고 있습니다. 자,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값진 선물은 뭐냐? 그걸 자유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걸 일방적으로 제가 주입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서로 문답식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두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퀴즈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생태계에는 최강자에서부터 최약자에 이르기까지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네. 먹이 사슬 하죠. 먹고 먹히고 이렇게 하는 제강자에서부터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chain of food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먹이 사슬보다 더 광범한 큰 우주 속에 있는 존재, 우주 속에 있는 존재를 아래서부터 위로 위계를 한번 논해 봅시다. 그걸 가지고 존재의 사슬이라고 합니다. 6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있죠. 존재의 사슬을 제일 아래에 있는 존재가 뭔지가 무생물입니다. 자, 바위가 깨져서 모래, 바위가 깨져서 자갈, 모래, 흙. 이거는 숨도 쉬지 않고 자라지도 않고 번식도 못하니까 무생물입니다. 그런데 무생물은 이 우주 속에 존재 가치가 없느냐 하면 없지 않다는 것이.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종을 주는 무생물을 두었는 겁니다. 근데 뭐 하는데 필요하냐 하면은 무생물은 그 위에 존재인 식물의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흙이다 자갈이다 모래 이거는 다 식물을 먹여 살리는 먹이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런데 식물 위에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도 생물이고 식물도 생물인데 동물은 식물이 갖지 않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자유를 갖고 있습니까? 식물이 갖지 않는 자유, 동물은 옮겨 다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움직일 동, 옮겨 다니는 자유가 있죠. 그러니 꽃가루를 팔아먹고 날아가는 나비나 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 다음에 새나 다른 바닷속에 물고기들 무한으로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죠. 그러면 그 동물들은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자유, 그게 식물에게는 정말 부러운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보다 위의 존재인 인간도 일종의 동물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번식도 하고 이동도 하고 하는데 인간은 다른 동물이 갖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뭐입니까? 인간이 가는 논의는 딴 동물이 하지 않는 자유, 무슨 자유입니까? 의사 전달의 자유입니다. 의사 전달, 표현의 자유가 있고 생각의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가 생각의 자유를 갖고 다른 개에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다고 치면 개끼리 단합해가지고 사람 벌써 사슬에서 벗어나서 왜 내가 너한테 끌려다녀야 할 겁니다. 말도 그렇게 할 겁니다. 힘센 동물들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소리 낸다 해봐야 단음절 그밖에 안 되고, 그런데 사람은 머리가 깨어났기 때문에 하느님에게 부여받은 생각의 자유, 판단의 자유, 서로 의사소통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천년전 만년전 가치가 오늘날도 똑같은 가치집에 살지만은 인간은 동굴 속에서 움막집에서 또 더 나은 초가집에서 기와집에서 벽돌집으로, 이제 벽돌집에서 대리석, 그 다음에 골절 해가지고 고층 건물을 지어서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발전이 다 생각하는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것. 그래서 만물의 영하는 것은 영혼을 갖고 있는 작은 어른입니다. 이게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갖고 있는 지혜, 하느님이 갖고 있는 양심, 하느님이 갖고 있는 모든 발전 가능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머리 발달로 인해서
맹수도 길들이고 맹금류도 길들이고 이제 동물 모든 하위 존재를 다 길들여서 맹수는 동물을 가두고 다 길들였습니다. 이제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 인간은 뭐하냐? 인간 저끼리 싸웁니다. 인간 자기들끼리 저민족하고 이민족하고 누가 이기나 하면서 싸우는 오늘날 지금 싸움이 바로 그거죠. 오늘 우리는 방금 전에 100세 노인을 모시고 평생을 축적한 지혜를 전달받으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노인이 그 허약한 체질을 갖고 20대 때에 고향을 던지고 남한으로 탈출해 왔습니다. 하마터면 붙잡혔으면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를 느끼고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뭘 위해서 그렇게 힘든 탈출을 했습니까? 자유죠, 자유. 자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북한에 있어도 먹여주고 먹고 살고 하는 거는 그런 데로 있죠. 그러나 공산주의에서는 자유가 없으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그런 바에는 죽는 것보다 못하다. 그걸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넘어온 겁니다. 만약에 저는 가정해봤습니다. 김현석 교수님이 그때 사선을 넘어 자유를 택하지 않았다면 30을 못 넘기고 죽었을 것이다. 공산주의의 그 속에 속이 뒤집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분은 절대로 못 삽니다. 조만식 선생이라든지 수많은 현인들이 오지 못한 것은 공산치하에서 감금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명을까지 못 살고 다 죽은 겁니다. 이분은 자유의 가치를 일찍 알았기에 와서 이 나라에 와서 100년을 살고 있으면서 지금도 자유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은 뭐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경계하느냐, 그걸 알고 싶다. 지금 이 정부가 기독교인 못자만 먹어가지고 야단 아닙니까? 지난주에 서울에서 있었던 그 모임, 그것은 그렇게까지 경계하는 일은 아닌데 요는 기독교를 탄압해야 되겠는데 무엇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왜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싫어하느냐? 간단합니다. 왜? 공산주의자는 최고 수령 하나를 두고 하나님같이 받들고 살아야 나라가 통치가 됩니다. 김일성이보다 더 높은 하느님 믿는 사람은 그거는 나라 통치 대단히 장했습니다.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싫어하는 것은 자기가 신의 경지에 있어야만 마음 백성을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북에서 존경받던 기독교인 조마식 선생은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 모더라도 붙들라는 거죠. 조마식 선생이, 존경받는 조마식 선생이 남한에 건너가 버리면 보석 같은 인물이 뺏기니까 자기들이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그래 감금시켜놓고 남한은 가지 못해. 그러니까 잠시 조마식 선생을 면회 온
부인한테 잠식해가지고 머리를 다 깎아서 봉투에 넣어주면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한국에 남한에 가거든 자식들 잘 키워서 자유천지 거기에서 장례식을 치르되 머리카락을 이걸 갖고 내를 치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자유를 갈망해도 올 수 없는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인 말고 한번 봅시다. 종교인 말고 북한에서 군인들, 최고 엘리트 군인들이 80% 이상이 전부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80% 이상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김형석 교수와 동갑내기 얼마 전에 돌아가신 누굽니까? 백선엽 장군. 그 두 분은 친하게 다녔어요. 그분뿐만이 아니고 많습니다. 북한에서 엘리트 장군들은 80%가 전부 도망을 나왔습니다. 왜 도망을 왔느냐? 북한에 살려면은 소련군의 앞잡이들 몇 사람이 이끄는 공산주의를 해야 되는데 나는 공산치하에서 군인은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왔는 사람이 백선엽 등등 우리 남한에 와서 남한에 있는 좌익들을 전부 선별한 사람이 누구냐? 북한에서 내려온 그 군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랄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공산주의는 어때? 하면서 그런데 북한에서는 겪어본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겪은 사람들은 적어도 절대로 공산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은 바로 남한을 지킨, 바로 대한민국을 지킨, 바로 팔공산 전투에 다부분 전투에서 가장 앞장서서 나라를 지켜준 그런 장군입니다. 그 많은 장군들 때문에 우리 자유대한이 있을 수 있었고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걸러뛰어서 11페이지에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그러면 북한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남한은 자유를 누렸는데 자유가 발휘하는 힘이 얼마나 나가다 하느냐 그걸 한번 봅시다. 그걸 보려면 뭘 보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1964년 61년도에 혁명에서 64년부터 대통령을 했습니다. 할 때에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어느 쪽이 강했습니까? 북한이 강했습니다. 얼마나 강했냐? 3배가 강했습니다. 남한은 1인당 국민 소득이 80불인데 북한은 240불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같은 나라에서 그런 격차가 있어서 그거는 이렇게 풀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남한에 한국에 와서 경제개발을 해서 수탈을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남한은 그런 넓고 그런데 홍업을 일으킬 만한 그게 못된다. 북한은 댐을 만들기에 좋은 강들이 많고 그 다음에 지하자원이 풍부하니까 북한은 공업을 진흥시키자. 이렇게 해서 북한에는 수풍댐 갖고 그걸 갖고 전력을 풍부하게 서울까지 쓰고도 넘었고
그거 공장을 돌리고, 그 다음에 북한에다는 석탄, 금과 철과 갖고 공장을 돌렸기 때문에 고급화되는 생산성이 높고 농업화하는 데는 죽자고 이래도 생산이 낮아서 3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3배나 뒤떨어졌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안 되겠다. 우리가 살려면 우리도 공업해야 된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울산 공장, 창원 공장, 무슨 공장, 전부 공업화 아니겠습니까? 그 눈부신 발전, 이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15년 집권, 사실은 15년이 좀 넘지만은 15년 집권하는 동안에 경제력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남한이 북한에 15배나 앞서가 됐습니다. 3분의 1이던 것이 15배보다 45배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은 무슨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남한이 북한을 앞질러 가게 된, 그것도 급한 속도로 앞질러 가게 된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의 힘이 이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로도 뭐 지금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래 하는 거고, 북한은 전부 채찍질하씩 꺼내가지고 일 열심히 시키는데 북한은 더 잘 사는데 이제 남한은 자유로 하는데 뭐 잘 사느냐? 그게 안 그렇습니다. 자유는 지가 하고 싶은 일, 지 좋아서 하는 일은 10배, 20배 수확이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지으러 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지은 그 생활 노래, 그 노래 가수곡에 맞춰서 새벽 점이 울리고 하면서 신나게 일하러 갑니다. 가면서도 왜 갑니까? 그래, 이래 열심히 일하면은 남 일할 때 같이 나가면 뭐 되느냐? 원래 해가 내년에 논 한 마디 더 사고 또 더 사고 또 그 안에 키워가지고 기아집 짓고 또 해가지고 자식 뭐 대학 보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뭐 했느냐? 강압적으로 새벽별 범위 보기 운동, 천사 뜨고 허리 펴기 운동, 그래서 천리만 운동해가지고 거기에 감독관이 내무서원들이 나와 새벽부터 나와서 간나 새끼 하면서 일을 막 시킵니다. 시키지만 수확이 안 납니다. 왜? 이 해봐야 이게 내가 집단 농장에가 일하면 그 중에 알짜배기는 강가도 지고 다 먹고 우리는 겨우 배급비가 적은데 뭐 일 열심히 해? 그냥 하듯이 합니다. 저쪽은 그만큼 닥달하고 채찍질해서 하고 여기는 열심히 하라고 노래 부르도록 했는데 그게 15배, 30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딴 걸 볼 것 없이 우리 밖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일자리 만들어준다 하면서 만들어준 노동자 있습니다. 한 30명 끌고 다니면서 그걸 무슨 뭐라 합니까? 이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래 일하면 얼마를 줍니다. 주는데 이 보면요, 우리 집 근처에 동화전에 그 일하는데 노란색 입고 한 30명이 갑니다. 쭉 따라가는데 10분 일하고 30분 쉬고 10분 일하고 30분 쉬고 점심시간은 3시간 하고 그렇게 아니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30명 일 했는 거 그거요. 하루 종일 해도 자기 농장에 정말 도시락 싸가지고 오늘 해지기 전에 해야지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러니 공산주의자들은 하는 것 같아도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서 이룩한 것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이 불과 15년 만에 그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반도만이 거기가 경제를 일으켜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관유, 싱가포르 총리 이관유 맥중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그 다음에 중국의 등소평,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만 조그만한 거 여기에 고도 바둑아니 어떻게 해서 저 나라가 이 눈부신 발전을 해서 경제 발전, 경제가 세계에서 끝에서 열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제 앞에서 열대 안으로 들어가다니 우리는 뭐하고 이래서 시작한 것이 이관유가 싱가포르를 발전시킨 것이 박정희한테 놀라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는 등소평이는 공산 취하에서도 머리가 상당히 유연하게 돌아갔습니다. 박정희한테 배워야 되겠다 해서 박정희한테 배운 방법이 뭐냐? 자유의 문구를 해야 된다. 억지로 일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자유를 조금 공산주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않고 자유의 문제를 하자 하는 것이 경제개방의 시초였습니다. 그걸 눈치챘던 것이 미국이 눈치챘습니다. 중국이 보니까 이제 자유 조금 그리워하는 것 같네. 그래서 중국한테 가서 키신저가 닉슨 대통령과 기속말로서 했습니다. 이거 공산주의 저게 하면 백날 해도 굶어 죽는다. 국민들이 지시가 신이 안 나는 게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자유를 넣어준 것이 세계 자유무역 협정 FDA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년 동안에 그렇게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거지거지 사는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죽자 사자 중국 사람 얼마나 욕심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10%, 15%, 20% 껑충껑충 뛰어가지고 중국이 상당한 돈을 모았습니다. 모으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 저거 별거 아니네 싶어가 미국하고 맞상대를 해서 이제 미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공산党을 만들기 위해서 아프리카, 동남아 수십 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보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돈을 해가지고 부는 상당히 쌓았는데 결국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원흉 또 공산주의자들의 그 핵심 간부들 이 사람들이 나라 부의 60%는 나누어서 써버립니다. 전부 써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없이 가난하고 그래서 어떻게 요즘이나 들리죠. 중국에서 공산당 간부쯤 되면 돈을 떼나가지고 부정으로 해가지고 주로 어디 가냐? 미국에 가서 거기에 이제 온갖 방법으로 부동산도 사고 자식을 거기에 놓고 또 거기 가서 혼외자
자식도 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식들로 하여금 미국의 기술을 빼돌려가지고 이걸 미국이 딱 잡았습니다. 됐다. 요거 이제 길들이기 일도 아니다. 이러고 이제 길들이는 방법이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길 들려질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잘 들려졌습니다. 들려져서 미국에 있는 돈 좀 있는 집 세 채, 네 채 사는 거, 이게 좀 농사자 간부들이 돈 채비 내가지고 자식들한테 그래 좋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CIA, FDA가 전부 조사해가지고 싹싹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이내에 손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들어 세금 저걸 갖고 장난을 치거든요. 이 코로나 하는 거 저게 결국은 세금절인데 이거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공산군 그 의무대에서 길러낸 겁니다. 아이들 하지만 다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폭탄보다 더 무서운 걸 균을 이용하자. 이래가지고 미국 사람 정신 못 차리고 서양도 그랬습니까? 미국도 이제 알았습니다. 중국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했는 그게 우리 잘못이다. 이제 저거 길들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자유진영,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람 나라면 이제 결속해서 중국을 길들이자. 길 들릴 것 같습니까? 안 들릴 것 같습니다. 들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하늘이 녹고 있습니다. 지금 북극,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절대로 바깥에 새지 않습니다. 그걸 밖에 내보냈다 그러면 언론들은 죽여버립니다. 지금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는 깜깜이듯이 공산주의는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해도 100년 만에 이렇게 일어난지는 없었습니다. 무슨 홍수가 60일을 계속 이어지고 아직도 이어져가 지금 70일째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을 태풍까지 가면 80일, 100일 가지고 됩니다. 현재 피해 상황만 해도 중국은 농작물의 전에 평소에 50분에 50%도 안 된답니다. 큰 소리 치고 하지만은 속내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음식점에 가면 6사람 오거든 4사람이 금방 시키고 더 이상 시키지 마라. 음식점가가 음식 남기는 놈은 벌금을 얼마 해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흉년의 결과가 안 돼도 그랬는데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은 더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죽을 뻔한 것을 그래도 살리는 것이 그래도 중국에서 조금씩 보태거든요. 이제는 중국은 지극호가 썩자가 빠졌는데 남 보태줘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올 가을부터 내년까지 이제 식량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그 식량 문제 미국은 남아도는 게 식량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무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느님이 보호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중세에 흑사병이 가서 흑사병이 중국이 서양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느냐? 흑사병을 갖고 농도들이 일해가지고 먹여 살리놓으면은 귀족들은 덜 앉아가지고 하던 짓 하고 했는데 귀족들이
이 흑사병에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도망쳐가 서양이 자유한국들이 되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금 어렵지만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 너무 태평이고 너무 적당히 되겠지 하는데 이제 서울 사람들 좀 변했습니다. 왜? 서울까지들요 뭐가 변하는지 하면 자유니 뭐니 뭐 한데 저거는 한데 이제 집값 가지고 완전히 뭐 평생 벌어봐야 젊은이 평생 벌어봐야 모아봐야 그 강남에 그 집이 15평 사는 한 평생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심이 확 변한 민심 변해서 이제 몇 달 이내 되면은 정말 이 우파들이 좌파들이 이 정부가 20%에서 10%대로 내려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기회가 딱 왔거든요. 광화문 완전히 서울시를 다 덮으니까 됐다. 코로나 가지고 또 한번 해보자. 지금 코로나 가지고 이제 방송 팍팍 하니까 머리 돌아가는 그 코로나가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좀 이따가 정신 차리가 가만히 보면 속았구나 합니다. 코로나 가는 것은 균이 들어가도요 10일쯤 돼야 이게 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아는데 그 다음날 대문에 가가 목사 누구 잡아있고 잡아 여놓고 그런 겁니다. 결국은 겁주는 거거든요. 저거 죽을지 저거 다 합니다. 결국은 그 신은 공정하다. 언젠가는 이긴다. 자유의 세계가 이긴다고 봅니다. 그 자유의 세계, 자유의 힘이 얼마나 훌륭하고 소중한 그 위력이 큰가 하는 것은 저는 한 백성을 살면서 수없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승 김영석 교수님 그 연약한 몸에 자유 찾아와서 죽을 고생을 겪으면서 그래도 자기 것을 위해서 아니고 지금 돈을 모아서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저 큰 선생님을 여기 모시면 사례비를 얼마나 드려야 될까? 속으로 이번 저번부터 물어봤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큰 강의를 하는 분들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은 뭐 노인 이제 할 일 없는 사람 뭐 하는 거 뭐 2, 30만 주면 될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뭐 한 100만 원 줘야지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8월 15일 날 서울에 광화문 집회 한다고 하는데 이 행사가 없었으면 저는 팽개에 다리가 갔습니다. 가는데 이 행사를 또 앞두고 있는데 그가 뭐 다치기나 하면 또뭐 하시다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경남으로 왔습니다. 경남에 이제 사이하고 딸이 있는데 가다 보니 어디 모르는데 어디를 갔냐면은 가면서 그 요새 가수 중에 그 꼬마 가수 있잖아요. 정동원인가 그 꼬마 가수가 있는 그 고향으로 가더라고요. 하동동에 걸어가는데 나는 속으로 거기에는 우뚱한 인물이 많습니다. 정동원이하고 같은 집안에 정홍원이라는 국부총리에 있는 최근에도 가장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뭐 고향 분이 뭐 흔적도 없고 묻는데 가니까 막 정동원 가는 길 해가지고 뭐 인산 이대로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정말 돈이 막걸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그러는데 정동호이 같은 아이들은 어제 무대 한번 세우면 100만 원, 1000만 원 이게 돈도 아니고 됩니다. 막걸리가 뭐 뿌리거든요. 나는 저는 한평생을 존경하던 선생님 바로 이 백세 선생님을 모시는데 다른 사람은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